그 상태에서 델리트 지워주세요. 컨트롤 D 해제. 그랬더니 해당하는 부분이 지워지면서, 자, 아래쪽에 한번 눈을 감고 밑에 위에 있던 하늘이 지워지면서 밑에 있는 하늘 그림이 비춰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빠른 선택 도구라. 안녕하세요. 컴쟁이문입니다. 이번 포토샵 시간에는요, 세 장의 이미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이미지를 합성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 도구에서 빠른 도구 선택과 마술봉 도구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세 장의 이미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이 장면에서는 이 꽃만 가져올 거고요. 밑에 장미에서도 꽃만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메인 이미지에 있는 이 꽃병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병이 있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사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복사하실 때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J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사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본 생긴 걸 가지고요. 저는 먼저 꽃병만 복사를 하나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꽃병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꽃병만 선택하기 위해서 왼쪽 도구 상자 중에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미 도구를 길게 꾹 누르시면 자석 올가미 도구가 나오는데요. 선택하고요. 제가 여기 꽃병만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석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하고요. 자석 올가미 도구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경계선 근처에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얘는 그 경계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면 되는 건데요. 경계선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가면 경계선의 색상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지나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지점으로 와서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선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취소를 하셔야 되겠죠. 한번 선택된 부분 안쪽을 클릭하시면 취소가 되고요. 다시 한번 얘가 빈도수가 이렇게 쭉 지나오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조절점들의 간격이 넓게 넓게 잡혀 있어요. 이 조절점들의 간격이 곧 빈도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빈도수를 100으로 올려놓고 그러고 다시 클릭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조밀하게 간격을 좁혀서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영역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내가 가다가 이렇게 엉뚱엉뚱 막 이렇게 삐져나갔다. 그럴 때는요, 다시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되돌아온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선택됐던 부분이 지워지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다시 클릭 시작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쪽 부분은 자, 그리고 처음 시작됐던 지점으로 돌아오면 자석 끝에 동그라미가 붙어요. 그럴 때 클릭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영역이 선택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선택되었을 때 이 부분만을 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까 레이어 복사했던 것처럼 컨트롤 J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러고 컨트롤 J 하고 복사를 해놓고 보면 오른쪽 레이어에 보시면 일반 레이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가 복사되었느냐 하면 그 위에 그대로 복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와보면 복사가 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석 올가미는 색상의 경계값 차이를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해주는 메뉴예요. 자, 근데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위쪽에 여기 해바라기 꽃잎이 있던 자리여서 여기가 이렇게 똑바르지가 않고 이렇게 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난 이 부분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도구 메뉴에 사각형 선택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만큼이 저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D. 자, 그럼 꽃병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 꽃병을 크기를 좀 작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변형시킬 때는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자, 쫄깃하게 또 아래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엔터. 그러고 나서 이 꽃병을 하나를 더 복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컨트롤 J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lt 키를 누르고 이동 도구로 끌어다가 옆에다 놓으셔도 복사가 됩니다. 자, 이번 꽃병은 다시 컨트롤 T 해서 제가 옆으로 좀 납작한 꽃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그럼 꽃병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는 자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했고요. 필요 없는 부분 사각 영역 지워서 딜리트 지웠고요. 그 다음 크기 조절할 때는 컨트롤 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고 이동을 시켰고요. 또다시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J 하시거나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장미꽃을 이쪽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장미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장미 부분만 선택을 할 때는요. 자석 툴 가지고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빠른 선택 도구라는 것과 또는 자동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 왼쪽에 도구 상자 중에서 길게 눌러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가 있고 자동 선택 도구가 있어요. 그럼 자동 선택 도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빨간 지점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클릭한 포인트 지점과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여기 좀 넓게 빨간 범위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면 다시 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기에는 자동 선택으로 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자동 선택 도구는 단일 색상을 선택할 때 가장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색상의 차이가 많으니까 이 색을 선택을 안 하고요. 컨트롤 D 해제하고 반대로 검정색 배경을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검정색 배경을 클릭을 해봤더니 지금 장미를 제외한 나머지가 선택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가 선택되다 보니까 여기 아래쪽 부분에 여기는 같은 검정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서 선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은 장미꽃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더하기 빼기라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컨트롤 D 해제할게요. 위쪽에서 허용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허용치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20 정도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선택되었던 부분이 해제가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원하는 부분만 선택이 되었어요. 즉, 이 허용치라는 얘기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유사한 범위를 넓게 잡아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검정색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동 도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 봤더니 꽃이 안 오고 배경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자 지우고 이것은 내가 꽃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이제는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된 부분에서 뒤집을 때는요. 정상적으로 메뉴로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선택 메뉴에 반전이라고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I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곧바로 자동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반전 선택을 눌러주시면 장미꽃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바라기 그림 있는 쪽으로 옮겨올 때는 이동 도구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동 도구의 단축키인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곧바로 옮겨오면 장미꽃이 오게 되겠지요. 자, 장미꽃이 왔는데 너무 커요. 그러면 저는 컨트롤 T 누르고요. 크기 조절하기 위해서 자,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더 줄일까요? 자,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갖다가 놓을 건데요. 자, 조금 회전도 시키고 이렇게 회전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장미꽃병에다 이렇게 꽂는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엔터. 그런데 꽃병 앞으로 나와 있죠. 꽃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꽃병 앞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는 레이어에서요. 이쪽 부분에 있는 꽃병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누구인지를 찾을 때는 레이어 앞에 눈을 깜빡여 보세요. 아, 이건 장미네. 이 꽃병이다. 라고 깜빡깜빡거릴 때 해당하는 꽃병을 두 번째 걸로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기에 레이어 복사,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나오니까 레이어를 찾아내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꿔주시면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복사 1이라는 글자에다 더블 클릭하고 자, 저는 꽃병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레이어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자, 더블 클릭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꽃병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레이어는 당연히 장미꽃이죠. 얘는 장미라고 하겠습니다. 장미. 이렇게. 자, 그러면 꽃병 3번 얘를 오른쪽에 있는 거 3번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꽃병 3번이 장미꽃 위에 올라가면 즉 장미꽃이 꽃병 3번 밑에 레이어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떨궈 주시면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는요.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상위에 있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는요. 요 이미지에서는 마술봉으로 선택하기에는 아까 장미처럼 한다라면 마술봉으로 클릭을 하면 선택 범위가 색상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죠. 색상이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그렇다면 컨트롤 D 해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선택할 때는 이번에는요. 마술봉 대신에 빠른 선택 도구라고 있어요. 빠른 선택 도구를 누르고 자, 브러쉬 크기가 좀 작은데요.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할 때는 위쪽 옵션 도구에서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조절하셔도 되지만 저는 키보드에 대괄호, 중괄호가 있는 키가 있어요. 그 대괄호, 중괄호 키, 자, 닫는 괄호 키를 누르면 브러쉬가 커지고요. 여는 괄호 키를 눌러주면 브러쉬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또 혹시라도 이 브러쉬 크기가 저처럼 동그라미 원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내가 크게 눌러도 닫는 괄호, 여는 괄호 아무리 열심히 눌러도 크기 형태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125만큼 늘어났는데도 더하기 모양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면 왜 브러쉬 크기가 모양이 안 보일까 하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의 키보드에서 대문자 키, 캡슐 키가 설정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키보드에 대문자 캡슐 키를 눌러서 꺼주면 원형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브러쉬 크기가 원형 형태로 안 보이고 더하기 형태로만 보여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문자 키보드에 대문자 키 캡슐 키가 불이 들어오면 더하기 모양으로 보이고요. 캡슐 키를 꺼주면 브러쉬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 형태까지 잡았고요. 저는 이 브러쉬 형태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더 크게 해서 이 백합꽃 안에 들어갈 만큼으로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클릭 눌러봤더니 알아서 제가 백합꽃 주변을 선택을 다 했어요. 근데 이쪽 위가 좀 빠졌네요. 그렇다면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줄여줍니다. 작게 줄이고 다시 클릭. 그러면 깔끔하게 꽃 모양만 선택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쪽 줄기 부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브러쉬 크기를 더 작게 가서 눌러주고 이렇게 쑥 드래그 하십니다. 브러쉬 크기를 작게 줄여서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이쪽 부분으로 가져올 거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옵니다. 자 여기서도 컨트롤 T 눌러주고요. 크기 줄이고
그 방향을 비틀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끌고 오고요. 방향 돌리고요. 자, 크기 줄이고요. 여기다 갖다 넣겠습니다. 엔터.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나 꽃병 앞으로 나와 있죠? 가져온 것은 여기 봤더니 레이어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도 더블 클릭해서 백합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있는 게 꽃병 2였죠. 그러면 아래쪽에 레이어 이름 바꿔놓은 꽃병 2를 백합보다 위에다가 끌어다가 떨굽니다. 자, 백합이 꽃병 속에 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선택 도구와 자동 선택 도구, 자석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파일을 꽃병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지금은 포토샵 전용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래쪽에 JPG 눌러주시고요. 꽃병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베니스의 풍경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하늘이 좀 우중충합니다. 자, 이 하늘을 이쪽에 깨끗한 구름이 있는 하늘로 바꿔주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베니스라는 풍경에 깨끗한 하늘 그림으로 여기다 채워주려고 해요. 그러면 자, 먼저 4번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 구름 사진을 이동 도구를 누르고 베니스 사진 위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놓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사진을 이 하늘 그림만 이 뒤에 있는 그림으로 합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요. 그럼 어디까지를 이렇게 그림을 맞춰줘야 될지 잘 모를 때 이 그림을 오른쪽 레이어에서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있어요. 이 불투명도를 줄여보세요. 숫자로 줄이셔도 되고 앞에 불투명이라는 글자에다가 놓고 왼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밑에 그림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해당하는 이 그림이 이렇게 구름 위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배치를 해놓고 다시 불투명도를 100으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1이 이름을 저는 하늘로 바꾸겠습니다. 하늘. 자, 밑에는 베니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베니스의 위치를 좀 바꿔줄 거예요. 베니스를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 부분만 지워낼 겁니다. 지워내기 위해서는요, 경계선이 막 내가 정교하게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빠른 선택 도구로 브러쉬 크기 좀 크게 하고, 자, 그러고 하늘 그림에서 슉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한 번에 하늘만 쫙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델리트 지워주세요. 컨트롤 D 해제. 그랬더니 해당하는 부분이 지워지면서, 자, 아래쪽에 한번 눈을 감고 밑에 위에 있던 하늘이 지워지면서 밑에 있는 하늘 그림이 비춰지는 효과입니다. 자, 빠른 선택 도구라는 거 응용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합성을 하는 방법까지 응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실 때는요. 자, 여기서도 비교 한번 할까요? 자, 이랬던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랬던 그림이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 위에 것을 지워냈을 뿐입니다. 자,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저장하고요.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 저장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토샵에서는 모든 작업이 선택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컴쟁이 문이었습니다.